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응용공학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연력학 복습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선도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선도를 총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해보죠. 그래서 자, 선도 총 정리가 처음에 다 총정리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종이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도를 할 때 연력학 성질 족보 중에서 PVT, CVCP, UHS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 선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PV 선도와 TS 선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연력학에서 물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니까 분류 물질의 종류를 분류를 하는데 뭐 이게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건 전체 상을 다 통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그 다음에 습증기, 비압축성 물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재밌게 하려고 연력학을 흐르는 도도에 흐르는 세 줄기의 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기체는 그러니까 또 쓰게 되네요. PVT, CVCP, UHS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이제 요 PVT 관계를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측정, 여기서부터 요 오른쪽은 이제 계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PVT는 측정한단 말이에요. 이상기체는 PVT를 막 측정해 봤더니 이거는 PV는 RT 이렇게 되는 식이더라. 그리고 이상기체는 PVT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족보 전부 다 식으로 풉니다. 식으로 푼다. 습증기는 표를 찾는다. 이거는 간단하게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비합축성물도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비합축성물질 식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2장에 가면은 습증기도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식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관계식이라고 하고 일단 복습하는 중에는 이제 이 정도 해두고요. 그래서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비합축성 물질은 선도 안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PV 선도 그림 그리고 TS 선도 그림 그리고 또 PV 선도 그림 그리고 TS 선도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이쪽 줄은 이상기체 이상기체의 선도 두 개를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습증기 그래서 여기에 습증기의 선도, PV 선도와 TS 선도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맛을 하나 볼까요? 그래서 PV 선도 얘기부터 이제 들어가 보죠. 네, 그런데 우선 다 하면은 너무 많은 양이니까 습증기 요거는 이제 3장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족보에서 PVT, CP, CV까지가 1장에서 3장을 배우는 거고요. 여기가 4, 5장,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6, 7장 이렇게 편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가장 간단하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PV 선도에서 각 과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TS 선도로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수학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그래프는 그 축 이름하고 양의 방향 표시하면 여기 원점이 생기면 그래프 요소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수평선, 이 수평선은 지금 뭐예요? y는 콘스턴트 이렇게 되고요. 수직선은 지금 x는 콘스턴트 이렇게 되고요. 콘스트예요. 예. 이거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여기에 y는 콘스턴트 여기다 y 이렇게 쓰고 x가 콘스턴트 건 x 이제 앞으로 요렇게 연력학에서 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PV로 식을 보기 전에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y는 콘스턴트라는 선은 y는 콘스턴트 이거를 어떤 일반형으로 보면요. y 곱하기 x의 뭐 n승은 콘스턴트에서 만약에 if n이 0이면 그러면 y의 x의 0승이니까 0승은 1이 되죠. 그래서 y는 콘스턴트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수평선은 n이 1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쭉 가겠지만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n이 1이면 y의 x의 1승이 콘스턴트죠. 다르게 말하면 이 식은 if가 붙고요. 1번 if, 2번 if. 이거는 y는 x분의 콘스턴트. 다시 말하면 이제 C1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게 해서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y의 x의 무한대승은 콘스턴트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약간 어거지기는 한데요. 이게 어거지로 해서 이 무한대 지수를 이쪽으로 보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의 무한대분의 1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y의 1분의 무한대승이 되고 x는 1승이 되고 사실 여기가 수학에서 걸리는 건데요. 콘스탄트에 이렇게 되면 이게 0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1이 0승 y 0승 x는 콘스탄트도 사실은 0승인데 그냥 봐줘요. 그냥 c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x가 콘스탄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n이 처음에 요게 n이 0 아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0 여기가 n이 1 요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수평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 나가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어 나가고 n이 0에서부터 1이 되고 나중에 여기 1.4짜리가 생기고 점점 2, 3, 4 점점 가파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수직선으로 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를 이제 보면요. 나가야 되는데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 선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PV 선도에서 기본적으로 V자가 써 있고 P자가 써 있고 여기에 1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P1이고 요게 V1이라는 값이 되겠죠. 여기가 2라는 상태가 있으면 이게 P2, 이게 V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쭉 1에서 2라는 걸 쭉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린더 피스톤 시스템에서 여기 실린더가 피스톤이 실린더 안으로 쑥 들어가죠. 그럼 검사 최적이 컨트롤 볼륨의 볼륨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볼륨은
1에서 2로 이렇게 가면서 볼륨은 점점 작아지는 방향, 압력은 올라가는 방향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에다 그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리는 거는 이상기체 PV 선도예요. 그럼 아까 수학에서 잠깐 봤듯이 좀 크게 그릴 걸. 이렇게 하면 뭐예요? P가 콘스탄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V가 콘스탄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여기서 봐줘야 되는데요. 조금 가파른 애가 있고 조금 누워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 V는 지금 저기 그거 아니고요. 이 V는 축 이름 V였어요. 요 P하고 요 V가 이제 콘스탄트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덜 가파른 애가 등온 거죠. 더 가파른 애가 등 엔트로피. 근데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P가 콘스탄트도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S는 이쪽에다가 쓰지 말고 반드시 이쪽에 위쪽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림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TS 선도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TS 선도를 보면요, 수평선으로 이렇게 간 게 등 온 과정,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간 게 등 엔트로피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등원이 이제 수평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양쪽 끝을 붙잡고요. 지금 요 선을 양쪽 끝을 붙잡고 쭉 잡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굉장히 멀리. 그러면 수평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등원선이 이렇게 수평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등 엔트로피 선 있잖아요. 요거 등 엔트로피 선을 이번엔 아래 위로 무진장 많이 잡아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직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 감색선이 수직이 됐고 녹색선이 수평이 됐으니까 요 사이에 껴있던 정합곡선하고 정적곡선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정적이 이렇게 오고 정합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게 SVP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문처럼 막 이제 외워둬야 되는 게 있는데요. 또 자꾸 나오니까 지금은 요 생긴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굉장히 즐겨서 쓸 선도들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뭐가 있느냐? 정적 과정, 여기서는 수직선. 정합 과정, 수평선. 그게 여기 가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직 수평은 눈만 있으면 보면 아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어느 게 두 곡선이 있을 때 누가 가파르느냐? 그러면 정적 과정이 정합 과정보다 가파르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순서가 S, 그래서 아까 꼭 S를 위쪽에다 쓰라고 그런 이유가 이거 위에 쓰고 요거 위에 쓰면 딱 모양이 맞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SV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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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PT 이렇게 순서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PV 선도에서는 수평이 정합이고 수직이 정적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더 가파른 게 등엔트로피고 덜 가파른 게 등온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트로픽 과정은 요 사이에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요게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전부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폴리트로픽 과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 그러니까 V하고 P에다가 정을 붙이고요. AS하고 T에다가 등을 붙입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면 등원 과정을 정원 과정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혼돈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정적 정합, 등원 등엔트로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상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균일 상태는 보면 아니까 균일 상태는 다 균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평형 얘기할 적에 했었고 정상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 그 다음에 평형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단 외부에 교란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얘기가 나오면 꼭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정상 상태를 정리를 해보죠. 정상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 상태는 기술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무슨 미분, 여기 어떤 함수가 오든지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 된다. 아니면 ddt가 0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는 꼭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교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실이 정상 상태에 이르렀다. 아니면 여기 물탱크가 있는데 그때 왜 샤워물 얘기했었죠? 여기서 더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깥으로 열을 좀 잃기 때문에 여기가 뭐 50도씨의 물이 들어와서 43, 여기가 40, 여기가 30, 여기가 뭐 20도씨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정상 상태라는 거는 내가 이미 점을 잡았을 때 시간이 지나도 이 온도가 계속 20도로 유지되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지 않다면 정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매스, 이거를 우리가 m.i 이렇게 쓰죠. 들어온다는 하첨자 i에 시간당 들어오는 양 m.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은 m.i는 m.e, 이게 질량의 유입 유출량이 같아야지만 정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영법칙 나왔네요. 무슨 얘기했냐면 연력학 1법칙 배우는데 4장과 5장을 다, 그러니까 4장 5장이 챕터 4장 5장이 연력학 1법칙이다. 챕터 6, 7이 연력학 2법칙이다. 그러면 연력학 0법칙은 언제 배우냐? 지금 배웁니다. 원래 연력학 0법칙은요 1, 2법칙이 만들어지고 한참 연력학을 쓰다가 근데 우리가 온도를 정의를 안 하고 쓰면은 이게 사상 누각이죠. 이게 개념적으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같다는 얘기, 온도가 이 뒤에 온도 얘기가 나오는데 온도 얘기 하기 전에 평형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 영법칙은 아주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A의 온도와 여기 이제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C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고 and B의 온도와 C의 온도가 같으면 and then 그러면 이거로부터 뭘 알 수 있느냐? B죠. TA와 TC의 온도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온도가 같다는 얘기를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그냥 바꾸면 돼요. 왜냐면 온도 얘기를 아직 못해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평형을 이루고 B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이게 온도가 같고 그 얘기인데 그냥 어렵게 한 거예요.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알아도 별로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영법칙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짚어봤습니다. 온도 얘기는 뭐 켈빈하고 셀시우스만 잘 알면 되겠죠. 네, 그리고 켈빈에서 셀시우스로 바꾸는 공식이 여기 있어요. 뭘 더하면 되냐면 273.15를 더하면 됩니다. 항상 헷갈리는 게 273.15인지 16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의 삼중점 때문에 그런데 물의 삼중점이 그러니까 H2O의 T of 트리플이요. 그 삼중점 온도가 0.01도C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C니까 켈빈으로 고치려면 0.01 더하기 273.15를 하면 켈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73.16이거든요. 그래서 1호인지 16인지 매일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알아둡니다. 섭씨 온도에서 켈빈 온도로 바꿀 때는 1,5를 더하는 거고요. 물의 삼중점이 0.01도씨이기 때문에 이게 켈빈으로 273.16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섭씨, 화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섭씨가 뭐예요? 그 도씨잖아요. 이게 셀시우스인데 이게 한자로 이 셀시우스가 섭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섭씨가 만든 온도 체계다. 파렌하이트가 도 F잖아요. 예, 이거를 화씨가 만들었다. 그래서 화씨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씨, 송씨, 박씨 하는 씨예요. 예. 그다음 넘어가고 숙제는 안 할 것 같고 압력 얘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여기 단위하고 그다음에 진공 얘기만 알면 되는데 일단 압력은 면적당 힘 해가지고 우리가 파스칼이 여기로 도망갔네요. 1 파스칼은 이거는 왜 대문자 썼냐? 파스칼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파스칼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MKS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외를 해당하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킬로파스칼을 쓰기로 한 게 예외예요. 파스칼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 PA 쓰고 킬로는 1000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문자 K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일기예보에도 나오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킬로파스칼만 쓸 거지만 다른 단위들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때 바라는 단위, 밀리바라는 단위,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하면 ATM,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거를 외우세요. 1기압은 101.3kPa입니다. 네,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100kPa이 1바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1ATM은 1.013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은 자, 킬로파스칼은 1kPa는 1000파스칼이에요. 1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에요. 근데 이 헥토파스칼은 누가 쓰냐면 태풍 불 때 일기예보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1기압이 1ATM이 101.3kPa인데 이거는 헥토파스칼로 하면은 1013 헥토파스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리고 여기 막 이제 뭐 한국 있고 뭐 일본 이렇게 있고 뭐 여기 고기압 뭐 저기압 이렇게 나갈 때 여기에 이제 고기압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1050 얘는 1040
1030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이때 써 있는 1050 이런 게 헥토파스칼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압력의 두 번째 요점은 이제 진공 얘기에서 용어 정리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하고 절대 진공하고 이제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1기압이 있다고 했을 때 1기압 1atm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제 깡통이 있는데 이 깡통 안에 압력이 P 탱크라고 해두죠. P 탱크가 여기에 P 노 바깥의 압력이 1기압이에요. P 탱크가 이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압력계를 만들었을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압력계를 놓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 눈금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깥쪽에 탱크 바깥쪽에 압력계를 놓고 눈금이 딱 있었을 때요. 그때 이게 바깥이 1기압이니까 여기다가 뭐 101.3kPa 아니면 1 atm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0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 계기 압력은 1이 0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게 1 atm인데 이게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기 압력은 1 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절대 압력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절대 압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진공이란 거는 내가 P 탱크가 P atm보다 작으면 1 atm 1 atm이 P 노시라 했죠. 보다 작으면 무조건 진공이에요. 그럼 아주 맨 밑에 바닥 있잖아요. 바닥. 진짜 P가 0인 거, 0kPa. 이 탱크에 분자 하나도 없는 거. 그거를 절대 진공이라고 부르죠. 사실 절대 진공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개념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우주의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도 어떤 물질이 조금씩은 있겠죠. 분자 한두 개는 날아다니겠죠. 그렇지만 이 상태를 절대 진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학적 계산에서는. 그리고 그 밖에 그러니까 101.3kPa이 1기압인데 90kPa, 80kPa 이런 애들도 다 진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기압보다 밑에만 있으면 진공입니다. 이거 알아봐야 더 헷갈리는데 계기압력이 음수면 진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부력의 원리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수압. 자, 이게 지구예요. 얼스가 있어요. 원래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대기권은 이 지금 내가 파랗게 그린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장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이제 공기가 차 있겠죠. 이게 이제 대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주에서 압력이 0이라고 치고 이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비티가 있죠. 중력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압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늘어나는데 그때 델타 P는 로지 H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의 두께는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H라고 썼지만 H는 나중에 엔탈피에 쓸 거기 때문에 연력관상은 Z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좌표가 지도를 그리면은 X, Y라고 생각하고 위쪽 방향을 Z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 길이에 Z를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압력이 우주 바깥에서는 여기를 점 1이라고 하죠. 1점. 그러면은 P1은 0kPa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에 이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거기에 여기에 2점이라고 하죠. P2가 101.3kPa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델타 P는 중력 방향으로 오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압력은 중력 방향으로 오면 증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2로 갈 때, 그러면 1에서 시작해서 2로 갈 때, 그러면 P2-P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외워두세요. 델타 P를 여기서 델타 조금씩 프레셔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DP를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무조건 P2-P1 이렇게 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적분 기호 나오고 D 나오고 1에서 2까지. 이거 1에서 2까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까지. 그리고 이 뒤에 연력학적 성질이 나오면, 그럼 연력학적 성질은 뭐 있어요? 여기에 PVT, CVCP, UHS 이런 것들이 나오면 S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얘하고 인테그랄하고 같이 띄워버리고 S2-S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력학적 성질은 1점에서의 값하고 2점에서의 값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한 번만 측정하면 우린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로 찾던지 식으로 푼다. 이상기체는 식으로 푼다. 습증기는 표를 찾는다. 비합축성 물질 식으로 푼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델타 P가 이렇게 됐으면 이퀄 이제 1에서 2까지 로 GH 하는 거예요. 이게 로랑 G랑 콘스탄트로 놓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로 G H가 아니고 이제 DZ가 되겠죠. D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Z가 수직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량에서 1에서 2로 보면은 이게 로 G의 G2-G1 아니면 요게 뭐예요? 델타 G 이렇게 놓으면 되죠. 계산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단위도 이제 배웠고 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래서 결론은 델타 P는 로 G의 델타 Z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델타 Z잖아요. 연력학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공식 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놓고 그 다음에 공식 정리하고 요거 분모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계산합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단위계만 쓰면 돼요. 델타 P가 얼마였다고요? 101.3 킬로파스칼. 로가 공기, 이것도 외우십시오. 공기의 이거는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아주 약이에요. 그 다음에 물의 density는 1 kg per 세제곱미터. 사실은 1.2 뭐 이렇게 되는데요. 압력 온도에 따라 다르죠. 물의 density는 1000 kg per 미터 세제곱. 요 1하고 1000이라는 값 대충 외워두세요. 그러면 분모에 로가 있고 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미터 세제곱 per 킬로그램. 그 다음에 g가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때 대충 계산하면 100 나누기 10이에요. 그래서 10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 델타 Z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 킬로파스칼 우리가 예외를 쓴 것 때문에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대충 봐도 지구 대기의 두께는 10km 정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계산, 유체 정력학 계산 같은 거 나오면은 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액주식 압력계. 내가 여기에 통에 있는 압력을 알고 싶다. P 탱크를 알고 싶고 바깥의 압력은 P 노신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체는 덴시티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 동안에도 압력이 높아지죠. 왜냐면 중력과 속도가 밑에 방향이고 중력과 속도 방향을 움직일 때는 다 압력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로의 기체는 다 0으로 취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로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압력계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로의 리퀴드만 0이 아닌 걸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는 압력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0점의 값을 P0이라고 놔도 돼요. P0에서 P2까지 올 때까지는 어떻게 온다고요? 여기만큼의 로 G 델타 Z. 여기서 Z가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지금 압력이 증가하죠. 예,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P Z 0에서 Z2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식을 딱딱 기계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을 P2라고 했을 때 P2 빼기 P0는 여기에 압력 변화잖아요. 이거는 로 G 여기 액체가 차 있으니까 로가 액체예요. G Z Z는 요때 Z02라고 표현하죠. 0과 2 사이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압력이 쭉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져서 같은 높이가 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P1은 P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체니까 P탱크는 P1하고 같아져요. 이걸 다 정리를 하면은 P탱크는 P1이고 P1은 P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탱크는 여기가 P탱크가 되는 거죠. 이 식으로부터는 P0 플러스 로지 Z의 이 높이차 되는 거죠. 델타 Z 02, 01 다 같은 높이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나 이렇게 해서 정압 문제는 이렇게 푸는 요령이 있어요. 뭐 연습 한번 해보고요. 파스칼이 실험했던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파스칼이 수은을 큰 대야에 놓고 여기까지 수은을 계속 꽉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손을 여기다 담그고 손을 띄었더니 밑으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요 계산을 해봤더니 요 계산도 그러면 우리가 대기압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대기압은 여기까지 쭉 기체니까 여기까지 대기압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차.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P 진공이라고 할까요? P 진공을 압력이 0이었던 거죠. 여기가 절대 진공이 걸린 거죠. 왜냐면 수은이 꽉 차 있었다가 밀려 내려오니까. 더 이제 연력학을 배우면 이거는 절대 진공은 안 일어나고 이 수은이 증발한 기체가 살짝 차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압력은 그냥 0이라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방향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P0은 이 압력은 P 진공에서부터 로 G 델타 Z를 더해준 게 이 압력인데 이때 P 진공이 0으로 봤기 때문에 요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바깥의 대기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장치였었습니다. 1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컨트롤 볼륨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를 풀 적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스템을 이렇게 잡는다 이겁니다. 그 안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저번에 별표 3개 붙은 거 뭐라 했죠? 개를 잡았죠? 개의 경계를 통해서 넘나드는 거 물질은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한꺼번에 생각하시고요. 열은 들어오는 거, 일은 나가는 게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물질 1, 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 방에 벽을 이렇게 탁 색칠한 거 보면은 열의 출입은 이제 없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물질의 출입도 없는 걸로 보여져요.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벽으로 콱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네, 그게 벽에서 콘센트 플러그를 타고 전기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시스템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력학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 그래서 전기는 일종의 일이다. 이거 뭐 외워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별표 3개짜리 한번 가보죠. 그래서 1의 또 구분이에요. 1의 구분. 그럼 1의 종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여러분 아예 한 번에 다 할게요. 1의 종류는 첫 번째 체적 수축 팽창에 관한 1, 그다음에 축 1,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합니다. 체적 수축 팽창에 관한 1, 축 1, 기타. 그래서 이 기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를 1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용수철, 그다음에 표면 장력, 뭐 괜히 연력학 책 2장이나 이런 데서 한두 문제 연습 문제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 이런 용수철 표면 장력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전기는 추후에도 자꾸 나올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위쪽인데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면 몇 와트를 썼다, 뭐 몇 볼트에 몇 암페어가 전기가 공급되었다 이렇게 하니까요. 최적 수축 팽창에 관한 일, 일단 밀폐 시스템에 주로 사용한다. 축일 주로 개방 시스템에 사용한다. 일단 외워두고요. 차례대로 할 거니까 일단 외워두면 됩니다. 최적 수축 팽창에 관한 일, 델 W는 두 가지가 있는데 PDV, 요게 소문자면요, 요것도 소문자고요. 요게 이 W를 대문자로 하고 싶으면 이것도 대문자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소문자로 갈게요. 그래서 PDV 요거는 준평형, 요거는 비평형에서 사용합니다. 아래가 똑같다고요? 여기에 익스터널을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일, 지금은 일단 공식 그냥 한 번에 다 쓴 겁니다. 델 W는 얘랑 참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PDV가 아니고 VDP,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 3개짜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쓸 때가 많은 공식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에너지 얘기를 좀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족보 그릴 때 PVT, CVCP, UHS 이렇게 써놓고요. 약간 번외로 못 들어오지만 급으로 같은 애들 중에 CVCP랑 같은 단위로 R이 있었어요. 기체상수, 특정 기체상수. 그 다음에 UH랑 비슷한 애 중에 E가 있고요. 아예 족보 아닌 애 중에 연력학적 성질에 못 들어오는 애들 중에 W랑 Q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있냐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 애들입니다.
플러스 또 누가 그렇다고요? P하고 V가 곱하면 에너지가 되고 T하고 S가 곱하면 에너지급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CPT, CVT 전부 다 에너지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연력학적 성질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일과 열과 에너지의 사이를 규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게 연력학 1법칙이고 여기 엔트로피를 기술하는 게 연력학 2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력학 1법칙을 기술하기 위해서 전에너지 얘기부터 하는 거죠. 전에너지 하려면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W하고 Q를 설명하면 이제 상당히 이 에너지 레벨의 이제 맛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실제적인 거는 4장, 5장의 연력학 1법칙을 배우면서 하고 여기는 6장, 7장의 연력학 2법칙을 배우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 에너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토탈이에요. 토탈. 총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건 꼭 외워야 되는데 전 에너지 그러면 와 에너지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에너지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보면요 쓰레받기에 담다가 여러분들이 빗자루로 막 청소를 하는데 여기서 막 쓰레기가 있어요. 막 담아서 버리고 하는데 그때 막 짜자구를 한 거 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카페트 딱 올리고 이제 미국 애들이 쓴 표현이에요. 다 카페트가 있으니까 카페트 들치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닫아버리면 딱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종류가 너무 많을 때는 굵직한 것만 집어내고 여러분들이 뭐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럼 굵직한 거 집어내고 나머지 거 싹 틀어서 여기다가 통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자 봅니다. 전 에너지, 총 에너지는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로 나눈다. 내부 에너지, 외부 에너지. 외부 에너지는 기호가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외부 에너지는 뻔하니까. 외부 에너지는 두 개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고 별 3개가 붙은 겁니다. 왜냐면 안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부 에너지, 이 두 개 합친 게 외부 에너지. 왜 외부라고 부르냐? 얘를 내부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나머지는 다 카펫에 넣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연력학에서 딱 외웁니다. 아예.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시스템 전체 질량이 곱해진 값이고요. 우리 강성적 성질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GZ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이게 뭐예요? 1kg당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건 단위가 뭐예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우리가 킬로줄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mv제곱 뭐 이렇게 많이 외웠을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책에서 쓴 건 뭐냐면 대문자 P는 종량이다. 대문자 K는 종량. 소문자 P, 소문자 K는 강성. 왜냐면 질량 M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2분의 mv제곱에서 m자 띄고 왜냐면 질량으로 나누니까 2분의 v제곱만 남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때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mgz 그 다음에 P2라고 쓴 거는 GZ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대문자로 이렇게 쓴 거는 M 2분의 V제곱 이 V를요 쓰는데 벡터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최적에서 벌써 V를 썼고요 큰 V 작은 V 다 썼거든요 근데 속도를 벨로시티를 딱 문자로 쓰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bar을 하나 붙여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소문자 키네틱 에너지는 그래서 2분의 V제곱 단위 우리가 킬로주/퍼 킬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GZ부터 GZ를 우리가 보통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G가 중력가속도 미터/세크 제곱이에요. Z는 미터예요. 그 높이 차이니까. 그래서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놨더니 여기에 이제 킬로그램을 하나를 곱하고 하나를 나눠주죠. 그럼 이게 킬로그램 가속도 이게 MA예요. 그래서 이게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 미터 킬로그램 그래서 이게 줄/퍼 킬로그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주/퍼 킬로그램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곱하기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온 다음에 킬로줄로 바꿔야 되니까 잊지 말자. 여기는 나누기 1000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V제곱도 속도가 미터/세크에 제곱을 붙여 놓으면 이것도 여기다 킬로그램 미터를 미터 이렇게 나누고요. 킬로그램 F는 MA 이게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턴 미터/퍼 킬로그램 이것도 줄/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잊지 말자 나누기 1000. 자, 그래서 단위계 이제 마무리 다 된 겁니다. 우리가 단위계는 MK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MKS를 기본 단위로 쓰고 있는데 이때 예외가 킬로줄, 킬로파스칼 그리고 킬로몰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딱 통일해 놓고 나니까 포텐셜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가 또 줄/퍼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자 나누기 1000. 근데 우리가 연력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잘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만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형태 중에 전 에너지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전 에너지랑 똑같게 되려면 어떻게 때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다. 만약에 그건 뭐예요? 운동 에너지 무시하고 위치 에너지 무시할 수 있다면 말을 그냥 짧게 쓴 거예요. 운동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로 똑같다고 놓고 봐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거 다 내부 에너지 들어온 거예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빼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지저분한 게 다 있는데 내부 에너지도 조각을 보니까 큰 애들이 두 개가 있어요. 현열, 잡열.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화학에너지, 핵에너지, 표면장력, 용수철 막 다 들어. 용수철은 참 1이었죠. 이건 에너지니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그건 내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미시덕 뭐 이렇게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전자, 원자, 분자의 미시적인 운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에 이제 회전, 진동 다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건데 그 중에서 온도로 감지되는 것 주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감지되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온도로 감지돼요. 온도로 감지되면 현열, 고체, 액체, 기체 잘 써봐요. 뭐 이렇게 가면 뭐예요? 멜팅, 용융 이렇게 가면 응고 이렇게 가면 둘 다 승화 이렇게 가면 뭐예요? 액체, 기체, 기화 이렇게 가면 응축 이렇게 하죠. 이런 상변화가 관련이 되면 잡열
그래서 아까 현열은 뭐라 했어요? 뭐 얘가 막 운동해서 다니는 거 그거를 뭐냐면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막 튀어다니는 거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일렉트론에 또 다니는 거.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원자 사이가 또는 분자 사이가 용수철처럼 뭐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이런 거 미시적인 레벨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다 내부 에너지인데 온도로 감지되는 거 현열, 온도로 상변화에 관계되는 거 잠열, 그것도 저것도 아닌 거 기타 등등. 거기에는 뭐 핵 에너지도 있고 뭐 표면 장력도 있고 막 그렇다. 뭐 그다음에 전부 중요한 공식만 나오네요. 이 공식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M 돛은 로 A V. 여기 벨로시티 V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파이프가 있는데 단면적이 A예요. 그러면 여기를 속도 V로, 평균 속도 V로 유체가 지나갔어요. 뭐 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1초 동안에 여기를 통과한 유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얘가 V가 10m/s로 갔다면 1초 뚝딱 하는 동안에 여기 있던 애가 뒤에 10m까지 갔겠죠. 그럼 이만한 체적이 1초 동안 이 면적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볼륨, 이건 또 볼륨이에요. 그래서 볼륨 돛은 V 돛은 A, V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시를 다 조금씩 다르게 한 거예요. V 돛, V 돛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 최적이니까 V 돛 이렇게 써도 되죠. V 돛은 면적에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만약에 단위가 미터 제곱이었고 속도가 미터/세크라면 이 단위는 미터 3승/세크 이렇게 된 거죠. 1초 동안에 통과한 부피. 요 AV에다가 이제 덴시티를 곱합니다. 그럼 양변에 덴시티를 곱하면 로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이게 M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유량은 요 공식으로 외우세요. 요 공식으로 별표 3개에서 외우길 바랍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가려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나도 못하고 막 외워요 막 그렇게만 하니까 하여튼 지금 3번째 이거요. 반을 나가야 되는데 반의 반도 못 나가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또 재밌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 분자가 미시적인 운동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물 분자가 막 여기서 막 튀어다니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수차를 갖다가 놓으면 이 수차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때리는 힘이랑 이렇게 반대편에서 때리는 힘이랑 균형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 분자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방에 우주선을 탔어요. 우주선 딱 타고 있는데 여기 종이를 한 장 탁 놨어요. 공기 분자는 막 튀어다녀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양쪽 막 부딪히는데 양쪽에서 부딪히는 분자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종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람 한 점 없다. 바람 한 점 없네요. 하지만 미시적인 운동 에너지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시적 에너지는 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는 온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열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럼 여긴 진공이죠. 우주니까. 그럼 여기 공기 분자들이 막 빨려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퉁탕퉁탕 튀어다니던 놈이 거의 같은 속도로 일로 한 줄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 종이를 놓으면 이제 훅 불리죠. 그러면 와 바람이 세게 부네. 그러면 이게 거시적 운동 에너지예요. 왜냐면 거시적 운동 에너지는
2분의 V 제곱이니까 어유 속도가 엄청나게 크네. 거의 음속이야. 그러면 이 속도만큼 운동 에너지 이 공기 덩어리가 아까는 공기 덩어리가 뭐예요? 막 랜덤하게 튀어다녔잖아요. 그때는 V는 0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막 사방으로 튀는 게 다 온도로 나타났었죠. 근데 한 줄로 쭉 서서 이렇게 날아가면 갑자기 V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기를 따라서 같이 쭉 같이 이제 그 point of view를 관점을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튀는 것보다 만약에 얘가 300m/s로 막 튀어다니고 있었는데 우주선에 구멍을 뚫려서 300m/s로 다 튀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가만히 같이 따라 나가면서 보면 얘는 정지하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속도랑 공기 분자 움직이는 속도랑 같으니까 정지해 있죠. 그럼 이때 키네틱 에너지는 올라갔네. 그리고 온도는 떨어지네. 0으로. 이 온도가 떨어진다는 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아까 이 통 안에 있을 때는 키네틱 에너지 속도가 0이었으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0이고 내부 에너지가 있었는데 일로 훅 불어나가면서 키네틱 에너지가 늘어나고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깎여서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온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즐을 통해서 확 유체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계속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자, 시스템의 경계를 통하여 넘나드는 것 뭐예요? 물질, 일, 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물질, 일, 열 그 다음에 물질 어디 갔지? 이건 밀폐계라서 그렇다. 열의 출입 열 얘기는 뭐 다 잘 아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만 좀 보고 갑시다. 자, 열에 대한 기호 얘기예요. 기호 얘기. 그래서 큰 Q, 작은 Q, Q도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죠. 이번 학기에 열전들도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문자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연력학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30kJ이 들어왔다. 그러면 큰 Q가 30kJ이에요. 근데 이때 시스템의 질량이 2였다. 그러면 큰 Q를 질량으로 나눠서 30kJ를 2kg으로 나누면 이게 15kJ/kg이 되는데 요거는 스몰 q. 왜? 우리가 질량으로 나누면 종량적 성질, 강성적 성질 이런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연력학에서는. 그래서 대문자 Q, 소문자 Q는 질량 베이스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당의 개념을 쓰면 Q 돛이 됩니다. 그러니까 30kJ이 몇 초 동안? 5초 동안 들어왔다. 그러면 30kJ이 5초 동안 들어왔다. 그러면 6kJ/s kW가 되네요. 이게 큰 Q 나누기 델타 T예요. 요때는 요걸 델타 T라 하니까 요것도 델타 Q가 돼야 되는 거고요. Q는 연력학적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델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 델타 T로 나눴다는 뜻에서 Q 돛 이렇게 표시한다.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은 Q 돛, 두 번 미분은 Q 더블 돛 이렇게 가죠. 또 하나 Q는 들어올 때 플러스 보를 갖는다. 네. 1은 화살표가 반대죠. 네. 1은 나갈 때 플러스 보를 갖는다. 1도 마찬가지로 큰 W, 소문자 W, 그 다음에 W 돛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시스템 전체에
30kJ이 2를 외부에 해줬다. 그때 플러스예요. 이거를 질량 2kg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W는 kJ/kg이 단위가 되는 거고요. W 돛은 킬로와트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Q는 마이너스까지 외울 것도 없고요. Q는 들어올 때 플러스, W는 나갈 때 플러스. 그럼 당연히 워크 들어올 때 부호는 마이너스, Q는 나갈 때 부호를 마이너스. 이거는 엔진의 경우를 고려했다. 그래서 엔진은 사실은 Q가 밖에서 오는 건 아니고 안에서 뻥 터트리지만 연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Q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2를 바깥에다 해주죠. 자, 엔진이 어떻게 일을 해줍니까? 여기에 실린더가 있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나중에 이번 학기 끝에 뵐 거예요. 피스톤이 있죠. 우리의 검사 최적은 여기 있죠. 검사 최적. 얘가 연소 폭발해서 뻥 밀어내죠. 그럼 이게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쭉 밀어내잖아요. 예, 압력이 높으면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최적 수축 팽창에 관한 일. 줄여서 채 이렇게 쓸게요. 최적 수축 팽창이. 그러면 딱 무슨 단어,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아, 델 W는 PDV. 이거 준평형인가? 비평형이면 익스터널 붙여야 되고, 준평형이면 이거 안 붙이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엔진이 터지고, 그런 아주 빠른 기기가 아무리 움직여도 다 준평형으로 본다. 비평형인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다. 핵폭발. 두 번째, 여기 칸막이가 있는데, 못을 뽑아서 날아갔다.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거는 비평형으로 풀어라. 라고 아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평형으로 풀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준평형으로 다 풀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일단 경로함수, 점함수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점함수가 있고 경로함수가 있어요. 점함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선도를 그리고 PV 선도를 하죠. 점이 딱 잡히면 1이라는 점이 딱 있다.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거에서 다 값이 정해지면 점함수예요. 그러면 1이라면 1, 2라면 2, 3이면 3 이렇게 점이 딱 주어지면 값이 딱 나오는 거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PVT, CVCP, UHS 이런 애들은 점이 딱 1이 주어지면 P1, V1, T1, U1, H1, S1 우리가 요거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학부연력학에서는 비열은 무게적으로 상수이다. 그래서 여기다 1, 2, 3 잘 안 붙이는 거고요. 아예 안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부연력학에서는 비열은 무게적으로 상수. 나머진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P2, V2, T2, U2, H2, S2 이렇게 변하니까. 근데 점이 딱 있으면 점으로 값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얘는 함수. 수학에서 그냥 함수라 그래요. 근데 연력학에서는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W하고 Q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선도를 그렸을 때 PV 선도를 그렸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있으면 얘는 W1, W2, Q1, Q2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점함수가 아니니까. 사실 수학에서는 함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연력학에서 WQ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경로우대 경로함수. 이때 경로는 우리가 경로우대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변화가 값이 경로에 따라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라는 경로가 있을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표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함수는 내가 dp를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그 얘들은 전부 점함수니까 p2 값이 있고 p1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뭐 여기가 ds건 이게 무슨 만약에 u건 du 1에서 2까지 그러면 u2-u1 이렇게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로함수는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델 w를 1에서 2까지 그럼 이게 w2-w1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 이런 값이 없어요. 1, 2 이런 w1, w2는 없어요. 그렇지만 w1, 2는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경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은 경로함수고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연력학적 성질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1은 연력학적 성질이 아니니까 나쁜 건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응용공학 성적 이게 연력학적 성질일 때 하고 그러니까 점함수일 때 하고 경로함수일 때 하고의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응용공학 성적이 점함수라는 얘기는 지금 학기 시작할 때 실력이 여기에요. 학기 시작할 때 초기 상태. 중간고사 볼 때의 실력이 2인데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를 열심히 했건 매일 당구장에 가서 놀았건 술 마시고 놀다가 갔건 실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초순에 여러분들 실력은 딱 여기야. 그러면 무슨 짓을 했던 이 차이는 똑같아. 얼마큼? 예. 실력 2 마이너스 실력 1 이러면은 뭐예요? 근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 1이라는 점이 있고 2라는 점에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아예 값이 없어. 1이라는 값, 2라는 값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뭐만 존재하냐면 이 차이만 존재해요. 차이 W1, 2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했느냐, 경로, 어떤 경로를 타고 변했느냐. 엔진에서 실린더가 뻥 터져가지고 여기 1 상태에서 2 상태로 쫙 빠졌어요. 처음에는 1 상태고 나중엔 2 상태예요. 1 상태, 2 상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압력이 먼저 훅 그러니까 최적이 조금 변하는데 압력이 먼저 훅 빠지고 나중에 갔냐? 압력이 안 변하다 끝에까지 참다가 확 변했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면적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은 경로에 따라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연력학 성질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느냐 W를 많이 낼 수 있느냐 출력이 좋은 엔진을 만드느냐 효율이 좋은 엔진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열과 일이 연력학적 성질이 아닌 것은 오히려 축복으로 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스템 경계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1로 취급한다. 일 얘기가 조금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잡한 거 안 하고요. 왜냐면 일 가지고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보다 아까 정리했던 거 있죠. 일은 최적 수축 팽창이 그걸 더 많이 쓰니까 일단 일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싶으면 힘 곱하기 거리다. 여기서 뭐 이런 거나 하나 해둘까요? 그러면 힘 피스톤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압력이 이렇게 미치고 최적 컨트롤 보면서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이때 이 면적을 A라고 그러고 여기 밀려간 거리를 dx라고 놓죠.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힘은 얼만큼을 밀었어요? 힘은 P 곱하기 A예요. 왜냐하면 P가
뉴턴 퍼 킬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 거기에 에리어가 미터 제곱이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킬로 뉴턴 미터니까 이게 킬로줄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PA에다가 DX를 곱하면은 이게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길 잘라서 보면 힘 곱하기 거리로 보이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여길 잘라서 보면 압력 곱하기 ADX네. ADX 이거는 D 볼륨이다. 이렇게 해서 P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힘 곱하기 거리라는 거에서 이제 델 W는 PDV라는 공식이 이게 같은 공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의 종류 무조건 외우세요. 최적 수축 관한 일, 축일, 기타 등등. 여기에서 델 W는 PDV가 있고 P external DV가 있다. 그리고 얘는 밀폐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때는 평형, 준평형일 때, 이때는 비평형일 때. 축일에서는 주로 개방 시스템에 사용하는데 델 W는 마이너스 VDP라는 공식을 가지고 1에서 이 상태까지 적분 이런 거 해서 쓴다. 기타 등등에는 주로 전기를 기억하자. 지금 3장이 여기까지 하죠. 뭐 다 했어요. 최저 수축 방향에는 델 W는 PDV, 요거 델 스몰러 소문자를 넣으면 요거를 소문자로, V를 소문자로, 그리고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해줬다. 그럼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럼 플러스. 들어온 일은 마이너스. 나간 일은 플러스, 들어온 일은 마이너스. 축일을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배우세요. 토크 곱하기 회전수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배우고요. 연력학에서 축일은 마이너스 VDP 이거 외워둡니다. 언제 가역과정일 때.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보시고요. 비가역이면 아예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면적의 의미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표현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요 얘기만 잠깐 하죠. 그런데 일 중에서 중력이 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거죠. 이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뚝 떨어져 자유낙하 하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는 10에서 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키네틱 에너지는 늘어났죠. 왜냐하면 속도가 생겼으니까. 왜 속도가 생겼을까요? 돌멩이가 있는데 여기에 G라는 중력이 작용해서 그러면 이 G가 얼만큼 힘을 주죠? 이건 중력과 속도죠. 그러니까 이때 돌멩이에 가해지는 힘 F는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가해지는 힘 F는 mg가 가해집니다. 이쪽 밑에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ma가 되고 a를 적분하면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요. ma를 dt에 적분하면 m하고 벨로시티 1, 2인데 2-v1인데 처음에 서 있었으니까 속도 0. 얘를 또 mv를 또 시간에 대해서 dt에서 적분하면 변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f 곱하기 f가 계속 f가 mg인데 mg로 f를 줘서 거리를 끌고 왔죠. 그러니까 f 곱하기 s 그러면 mg 델타 z잖아요. 이게
이게 W12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요걸 1상태, 요걸 2상태라고 놨을 적에 내가 힘을 쭉 주고 왔으니까, 돌멩이를 힘을 주고 왔으니까 여기에 del W는 힘 곱하기 거리를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이쪽은 W12, 2가 되고 이쪽은 F의 거리, 이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거 델타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F가 mg니까 mg 델타 Z예요. 어디서 봤네? 이게 뭐냐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잘못하면은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이게 전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로 봤을 적에 지금 온도가 변하지 않았,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1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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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태에서 2, 2, 2, 키네틱 에너지 2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10에서 7이 됐고 키네틱 에너지는 0에서 3이 됐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전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10 더하기 0이었고요. 1상태에서는. 나중에는 이게 7 더하기 3이 된 거예요. 10. 아,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똑같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뭘 의심하나요? 잠깐만. 중력이 일을 해줬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가야지. 중력이 일을 해줬잖아요. 여기에서 땡겼잖아요. G가.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힘이 이쪽 방향이고 거리가 이쪽 방향이니까 W는 플러스 부호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생각하세요. 델 W는 그러니까 F 곱하기 DS 했어요. F가 벡터고 DS가 벡터고 내적이에요. F가 이쪽 방향이고 DS도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는 그냥 곱하기 해서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W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외부에 일을 해준 거죠. 외부에 일을 해줬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잊어버려야죠. 근데 전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W 중에 mg가 한 일은 생각하면 틀립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중력이 한 일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게 이거거든요. 중력이 한 일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아주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걸 둘 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를 넣었으면 그러면 중력 일이 막 일어나는 것 중에 최적 수축 팽창에 관한 일, 축일, 기타 등등에서 기타 등등에 보면 전기가 있고 표면 장력 막 나와요. 근데 이때 중력은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따질 때 중력이 일을 하였는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미 고려되었음. 그러므로 중력에 일한 거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하지. 얘는 W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로 계산한다. 그래서 힘이 이동거리만 나오면 1이지만 중력에 라는 힘이 mg가 한 일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 오늘 시간이 또 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복습했고요. 복습 3주 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도 나름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요거
고날 분량 복습하세요.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되잖아요. 이제 유튜브니까. 그래서 요것만 다 이해하면 네, 연력하게 자신이 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